네, 안녕하세요. 서울살롱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인장 형훈이고 여기는 이제 남수님, 실바님, 검철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요번에는 이제 시즌 2에 들면서 저희가 이제 어떤 컨텐츠를 할까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인물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본받고 싶거나 아니면은 뭔가 조금 한번 탐구해보고 싶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인물로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정조라는 인물을 조선후기 최고의 왕이라고 꼽히는 정조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형우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왕이죠.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정조를 살짝 조금 인간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그 정조의 이미지가 좋아가지고요. 제가 정조의 이제 자를 따서 형훈이라는 이름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알고 계셨나요, 검찰님은? 아니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훈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거 되게 아시는 자의 여유로 이제 어. 말씀하시는데 혹시 뭔지 여쭤봐도. 남수님 아시나요? 네, 알죠. 형통할 운수라는 예. 뜻이고요. 이제, 형통할 운수요. 예. 그래서 이제 정조도 이제 20살 성인이 됐을 때 이웃 어른들이 너가 형통한 사람으로서 이제 네. 백성을 다스리라는 이름으로 형훈이라는 이름을 아. 쳤고 이게 뭐 굳이 저 때문에 정조가 된 건 아닌데 거의 한 99% 정도. 네네. 네. 뭐 어느 정도 좀 그런 게 있고 정조가 사실 역사를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뭐 친히 보고 계속 본 인물은 아니잖아요. 네. 준비하는데 저는 꽤나 어려웠어요. 네, 맞아요. 형우님은 그러면 어떻게 처음 정조를 접하게 되신 거세요? 저는 그 이산 이서진 네, 선생님. 그런 거? 네. 그런 거 보고 했고 저는 영화 영린 보고 아. 거기는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습격을 했을 때 그 네. 하루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정조의 이미지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음. 요번 준비하면서 영린 영화도 한번 다시 봤습니다. 그 어때요? 영화 자체는 꽤 그거는 조금 정조에 대해서 다 알기는 되게 힘들어요. 뭐 정조가 어떤 삶이었고 뭐 어떤 걸 했고 근데 딱 그 하루의 일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그냥 그거는 사실 뭐 역사 영화라기보다는 재미 위주의 영화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정조를 하면서 조금 그걸 보면은 뭔가 감정이입도 되고 네. 그럴 줄 알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너무 픽션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 한지민 씨가 맡은 그게 정순 왕후인가요? 네네, 정순왕후. 정순 네. 왕후랑 되게 대척점에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일 거라고는 추측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디에도 기록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이제 픽션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습격한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이제 노른 세력이 습격한 거 이건 사실이긴 한데 뭐 음. 그 와중에 뭐 정조가 뭐 화를 막 싸가지고 다 맞추고 이런 거는 사실 뭐 그쵸, 다 뻥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재미로 봤고 현빈이 너무 멋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현빈이 맞는 영화구나. 현빈이 이제 우통 까고 모래주머니인가요? 그게 뭐죠? 저도 이번 준비하면서 영화를 봤는데 음. 무슨 경찰 특공대 같은 조선시대예요? 를 오. 천으로 된 그런 어. 있길래 그러면서 그 뭐지 팔굽혀펴기하고 네 맞아요. 그걸 뭐라 그러지 위에서 이렇게 줄 당기면서 등 운동하는 거. 그거 보겠습니다. 또. 근데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정조가 실제로 그랬는지. 근데 실제로 사도세자는 조금 그런 게 있었대요. 근데 그게 영화의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정조가 사실은 그 사도세자의 이제 역적의 아들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네. 그 실제로 세손 수업을 받을 때는 그 위에 형인 네. 효장세자의 그 아들로 입적이 돼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도세자인 아버지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를 뭔가 영화에서 메시지로 담은 건 아닐까. 사도세자가 어릴 때 되게 천재였대요. 천재여가지고 뭐 3살에 무슨 뭐 뭘 다 떼고 글을 다 떼고 뭐 막 다 했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커가면서 이제 그 병정놀이에 빠지고 조금 이제 뭐 무과에 되게 해가지고 그게 그래서 이제 영조와의 사이가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금 그냥 메시지 아닐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형우님은 그러면은 그 정조에 대한 이미지나 어떤 그런 게 좋다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마음에 많이 드셨는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저 스스로 저번 화에 얘기했듯이 성숙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게 있거든요. 어. 근데 정조를 보면은 살짝 조금 완벽한 사람에 가까운 이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역사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라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네. 되게 훌륭한 왕으로 꼽히잖아요. 예, 그쵸. 맞아요. 음. 업적이 워낙 많으시니까. 네, 근데 뭐 왕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세종과 정조는 조금 대척점으로 위에 서는 전기와 왕이- 후기 네, 이렇게 그쵸, 그쵸. 해서. 맞아요. 서다 보니까 일단 뭐 정치도 잘했고 정치인으로서 무능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집안 자기 이런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되게 극복을 잘해서 어쨌든 왕으로 잘 하다가 되게 오래 또 왕을 재위를 하다가 또 돌아가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래서 저도 조금 누군가를 닮고 싶은 마음으로 사실 그 별명을 짓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정조를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정조, 뭐 이산 이러면 조금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그죠. 모르는 이름 해가지고 형운이라는 약간 이름을 특별한. 네네 했습니다. 조금 그 관심 종자여가지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정조에 대해서 혹시 조금 정조가 왜 그런 상황에 왔는지 좀 조사해 오신 게 있으시죠, 검찰님? 저는 진짜 수능 공부처럼 그냥 딱 그렇게만 준비를 맞아요. 제가 저희 둘 다 설민석 네, 영상을 보고 설명서 왔잖아요. 보면서 제가 진짜로 저는 그 어떤 역사에 대해서 네. 잘 몰라서 저 욕 먹어도 싸요. 어. 예, 역사를 그런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자. 그렇죠. 예, 그런 말 있는데 잊진 않았지만 예, 공부를 잘 안 해가지고 예, 하지만 최선을 다해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그럼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정조의 할아버지죠. 이제 영조왕이 있어요. 영조왕은 이제 조선시대 최장수왕이고요. 83세까지 살았대요. 오. 되게 오래 살았고 왕으로 재위했던 건 51년 7개월. 되게 오래 한 거죠. 물론 그쵸. 조선 후기긴 하지만 이런 왕의 밑에 이제 그 정성왕후라는 이제 왕후가 있었는데 네. 이분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의미가 없었죠. 영조랑 동갑이었나? 그랬을걸요. 그러고 이제 정빈이 씨, 이제 후궁 중에 정빈이 씨가 아들을 낳는데 효장세자라는 아들을 낳는데 네. 10살에 죽었대요. 네.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역할을 못했던 거고 그 밑에 이제 영빈이 씨가 사도세자를 낳아요. 그래서 저희 유명한 그 유아인 네, 씨도 네. 그 사도 그 영화에 나왔잖아요. 네. 그 사도세자인데 그분과 이제 해경궁 홍 씨가 이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이산 정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세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천재였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영조에 대가 기대가 되게 많았던 거죠. 네. 이제 아들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근데 소홀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병정놀이에 빠진 거예요. 이게 반항을 해서 그랬는지 자기가 흥미를 거기에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의 갈등을 겪고 이제 영조가 거기서 이제 닥달을 하는 거죠. 사도세자를 이제 나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라고 닥달을 하다 보니까 영화 사도에서는 되게 뭐 조금 이쁘게 그려졌는데 실제로는 정신병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한중록의 해경궁 홍 씨가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그 4시에 목을 잘라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목을 잘랐다고 보아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해경궁 홍 씨가 그걸 보고 경악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정신병이 와가지고 이제 우라가 와가지고 조금 미친 거죠.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그래서 이제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구선복이라는 인물이 거기 나와요. 네. 이제 정조랑은 정조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분은 이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을 때 포도대장이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선복이 그 옆에서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있을 때 그 밖에 누구냐 네. 계급과 뭐 이름을 대라 이렇게 했는데 뭐 내가 뭔데 너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하냐 나 포도대장 구선복이다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물을 주랴 술을 주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다고 하네요. 옆에서 음식을 먹고 그만큼 사도세자에게 이제 좀 악랄하게 대했던 뭐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때 정조는 1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그 네.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 알고 기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선복을 굉장히 싫어했고요. 이제 나중에는 구선복을
조금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정조 때 죽어요. 근데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능지처참이라는 형벌을 내려서 네. 맞아요. 죽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인물이고 이게 이제 이모화변이라고 1762년 영조 38년에 정조는 15살 때 일어난 일이고요. 이게 이산 정조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굉장히 그 노론 세력에 네. 대한 이런 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는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이제 왜냐면은 자식이 하나인데 왕은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근데 역적의 아들이 왕이 된다라고 그쵸.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죽은 효장세자의 이제 양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이제 세손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노론은 이제 집권 세력이었어요. 이제 네. 영조의 세력인데 집권 세력이었고 이제 비집권 세력 소로는 영조와 대척점에서는 사도세자에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여당 야당이 있었던 네.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척점에 섰고 정조는 사도세자 나는 역적의 아들이지만 사도세자의 조금 길을 따랐기 때문에 노론과 대척점에 섰고 정조는 네. 임기 내내 노론과 싸우는 임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중전이 이제 영조에게 오는데 그 네. 왕후가 이제 정순 왕후고요. 이 정순 왕후는 영조가 66세인데요. 66세일 때 네. 15살인 이제 그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네. 와.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해경궁 홍씨는 그 자기 며느리보다 10살이 어렸고 정조보다도 어렸나요? 뭐 어떤 정조랑 비슷했나? 비슷한 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린 그 그죠. 왕후였는데 네. 이제 영조가 죽고 나서 정조도 죽고 나서 정조의 아들인 순조 예. 순조가 순조. 왕이 되고 나서 정순왕후가 수렴천장을 해서 그때 이제 반짝 빛을 냈는데 사실 그 전의 기록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조와 실제로 대척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정황상 노론의 사람이고 소론의 정조기 때문에 좀 대척점에 서지 않았나 싶은 추측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정조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세손 수업을 받고 이제 왕에 등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 22대 왕 1752년부터 1800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재위 기간은 24년 3개월, 76년부터 80년까지, 800년, 1800년까지. 저는 길게 한 것 같아요. 나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정조의 이제 특이한 저희가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인사권을 확실히 잡았고 왕권을 확실히 강화했다는 점에서 조금 정조를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조가 두 가지 저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장용령, 네. 규장각. 그래서 장용령을 통해서 이제 경호부대를 만드는데 그게 나라가 가진 군대보다 더 힘이 셌대요. 삼군 수령부라 그래가지고 엄청 힘이 커가지고 뭐 되게 커가지고 이제 군권을 장악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 대통령은 그냥 이제 그건데, 경호원. 그렇죠. 근데 경호원이라는 명목으로 군대를 엄청 크게 했기 때문에 함부로 누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맞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왕권이 되게 강화가 됐던 네, 정조 거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있었고. 그렇죠. 네네. 그게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고, 네. 뭐 아무래도 평생을 나를 해하려는 그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제 모든 왕은 왕권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고요. 이제 규장각을 세워서 거의 아지트였다고 해요. 정조가 거기서 공부도 하고 거기 이제 뭐 많은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으면서 문권도 장악을 했다라고 하고 이제 초계 문신이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어린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조금 학문적으로 되게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약용 네. 또 배출되게 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탕평책, 뭐 규장각, 실학, 뭐 장용영, 서울의 등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초계문신, 뭐 서적도 편찬하고 뭐 이런 게 공장안도 폐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정조가 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정조의 꿈 수원화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원화성이라고 하면은 그 거점 개발 방식인데요. 이게 수원을 이상 세계 모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원 화성을 비롯하여 그 주변의 것들이 수원 화성을 이제 조금 닮아가면서 조금 확장하고. 온 나라를 하겠다라는 꿈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게 돼요. 이제 등에 그쵸. 종기가 났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기가 나면 무조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네, 아, 진짜요? 항생제가 없어서. 그래서 여름에 종기가 났는데 왕의 이런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옷은 되게 막 이런 거 입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항생제도 없어서 퍼지다가 머리까지 나가지고 이제 죽었다고 하고 그런 왕이 되게 많대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죽어버리는 바람,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게 안 됐어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정순왕후.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이 사람은 정조와 반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엎어버린 거죠. 다 아이고. 없던 일. 네. 그 전까지 했던 거. 그래서 지금 수원 화성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발전할 수 있는 과학의 도시로 그쵸. 될 수 있었는데 조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수원으로 그 선정한 게 아버지였던 사도세자가 묻힌 곳이 수원 쪽이어가지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제 수원이 그 지리학적으로 음. 용이 여의주를 문 자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수원 화성을 지으면서 아버지의 묘를 사도세자의 묘를 거기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정조는 그런 뭐 학문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왕이기도 하지만 정조가 그 백성의 인권을 위해서 엄청 노력한 왕이라고 해요. 네. 그 정조가 가장 많이 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민국이라는 표현이래요. 그러니까 백성의 나라. 그러니까 내 나라가 아니라 백성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시민이란 단어를 많이 썼대요. 저는 그게 시민? 네, 오. 그게 되게 조선시대 때 표현 같지가 않은데 그런 맞아. 단어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조가 막판에 마지막에 노비 제도를 없애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그 노비 추세관 제도를 없애려고 해서 뭐 신하들이나 한테 말을 할 때 이런 말을 진짜 많이 했대요. 그 사람은 구업으로 한때 쾌락을 얻으려 해선 안 되느니 나는 천한 마부에게라도 이놈 저놈이라고 함부로 부른 적이 없다.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귀한 존재가 있고 천한 존재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노비 제도를 계약제로 바꾸려고 했대요. 그래서 노비라는 명칭도 안 쓰고 보인, 그러니까 돕는 사람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그리고 이게 기존에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양반들 있잖아요. 네. 갑자기 노비를 없앤다고 하면 반발심이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비로 이게 그러니까 토지를 국유화해서 그 풀려난 노비들이나 이렇게 땅이 없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익을 그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그 양반들한테 보상을 해주려고 했던 그런 제도들을 다 계획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계획하는 도중에 그 죽은 거죠, 정조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네, 그런 그렇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만약에 좀 더 오래 사셨으면은 1801년에 그 전 세계 최초로 노비 제도를 폐지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 수 있었는데 에브라임 링컨보다. 링컨이 1860 몇 년도라고 그 뒤네요. 훨씬 더 뒤네요. 일찍.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안타깝게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조가 그렇게 그러니까 격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노비 제도를 네. 없애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격이 없는 부분을 또 어느 부분에서 느낄 수 있냐면 정조가 술을 진짜 좋아했대요. 정말 좋아하고 그리고 소주 있잖아요. 네. 소주를 증류를 3번 시킨 소주를 만들어서 먹을 정도로 정말 독하거든요. 엄청 술이 세다는 거네. 네, 엄청 독한 소주를 좋아할 정도로 되게 술을 좋아한 왕이었는데 안주를 사실 고기 안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네. 그 푸성키를 묻힌 거를 되게 즐겨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 있는 모습보다는 그렇게 백성과 함께 하겠다는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진다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니까 그 되게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었대요. 네. 그 건배사가 불치묵이라고 취하지 않은 사람은 돌려보내지 않는다. 좋네요. 그래서 네.
그 1792년 어느 봄날에 이렇게 네. 성균관 제술 시험에 합격한 유생들을 이렇게 창덕궁으로 막 네. 초대를 하셨대요. 초대를 했는데 이제 유생들이 딱 창덕궁에 가니까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만한 단지들이 쫙 있더래요. 네. 거기에 다 술인 거고 그리고 음. 다른 신하들까지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좀 나이가 든 신하는 작은 잔에 그 젊은 유생들이나 나이가 좀 젊은 신하들은 완전 사발에다가 계속 술을 사발식을 했네요.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 그래도 어. 되게 막 술을 취하게 막 마시게 하셨지만 좀 되게 인상 깊었던 점은 취하면 사실 사람이 몸을 못 가누잖아요. 네. 근데 신하들이 너무 왕께서 많이 주시니까 이렇게 픽픽 쓰러지니까 당연히 많이 마셨으니까 취하는 거 아니겠냐고 하면서 다 한 명씩 업어서 집에 잘 돌려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렇게 주류 문화를 되게 좋아하셨던 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었어요. 참 이런 게 기록돼 있다는 거 보면은 왕의 이런 술 좋아한다, 술을 되게 잘했다, 이게 과연 그 당시에 자랑이었을까 싶기도 한데 맞아요. 되게 이런 것까지 기록된 거 보면은 참 기록이 참 잘 됐어요. 맞아요. 근데 고기 안주를 안 드셨다는 게 좀 특이하네요. 비건이셨나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 술안주도 야채가 맛있죠. 근데 그 영화에서 네. 그 나오거든요. 그 영린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제 5첩 반상에서 3첩 반상으로 줄이고 어. 침상도 되게 작은 침상을 쓰고 되게 음. 작은 방에서 잤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 가뭄이다. 백성들이 굶주려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아까 화성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화성 사실 옛날에는 그렇게 왕이 행차를 나간다는 것 자체가 신하들이 엄청 부담이었대요. 네. 왜냐하면 사실 뭐 회사에서도 대표님 나가시면 결제 라인 끊어지니까 힘든데 그런 개념으로 되게 번거로웠는데 사실 이 유교에서는 아들이 그 아버지 묘에 가는 게 되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도세자의 묘가 화성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간 거죠. 계속 행차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런 의미로다가 많이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경복궁에서 수원 화성까지 되게 먼데. 그죠? 그러니까요. 아니 차로도 먼데 저는 그게 그러니까요. 좀 신기해요. 1호선 아닙니까? 1호선. 네, 너무 먼데 그거 어떻게? 아 멋있다. 네. 정조가 그런 이제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했던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신하들이나 백성들한테 물건을 아껴 쓰고 그다음에 사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경계하라고 항상 일렀다고 하네요. 그래서 검소한 성품에서 사치를 부리기는 쉬워도 이제 사치를 부리다 검소해지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절용이라는 말을 하셨대요. 이게 절용이라는 건 뭐냐면 때에 맞게 마땅히 쓸 곳에만 쓰고 그 이외에 사치스럽게 나가는 것엔 쓰지 말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고 실제로도 뭐 그랬는데 되게 학문을 되게 중요시해가지고 그 이제 같이 정치에 참여하는 신하들이나 뭐 이런 관료들한테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요를 했다고 해요. 이런 학문에 대해서 계속 깨우침을 해야 되고 계속 배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정조는 규장각에서 자기도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 뭔가 이제 실용적인 실학을 되게 막 중요시해가지고 사실 실학하면 정약용이고 좀 그렇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그 전에는 사실 완전 비효율적이었던 세상이었던 거죠. 조선 시대 때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백성들이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토지제도 개혁도 뭐 어느 정도 그 정도 일환인 거죠. 이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조가 가장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리더로서 나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가장 제대로 하는 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사도 영화 보셨어요 혹시? 네, 봤어요. 저도 2번 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사도 영화? 저 그때 엄청 울었었어요.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었는데 그 마스크로 콧물을 닦을 정도로 닦고 버리고 약간은 네. TMI지만 그 정도로 그게 진짜로 너무 슬퍼서 펑펑 울면서 그때 어머. 봤었어요. 아이고. 사도세자가 실제로 그렇게 좀 바른 사람이었고 명조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것 같진 않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사도세자가 제가 설민석 그 강의를 네. 들을 때
그 미쳐가지고 이제 네. 100명인가 막 뭐 죽이고 예. 그랬다고 하던데 근데 이게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그런 것들 쌓이면은 이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쵸 그쵸. 예, 그래가지고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금 감정이입을 해봤을 때 네. 사도세자처럼 만약에 아버지와 그렇게 갈등이 빚어졌어요. 이제 네. 아버지의 욕심과 나의 바램과 이런 대척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헤쳐나가실 건가요? 근데 내가 이제 무소불위의 이런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세자라는. 근데 일단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이 똑같고 그런 상황이 똑같다고 하면 일단 왕이잖아요. 왕보 어쨌든 아무리 제 자신이 권력이 있어도 왕보단 미친데,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날뛰어도 봐가면서 날뛰어야 되는데 그래도 진짜 사도세자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해야 되나? 정말 왜냐면 아니면 그거 본인의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뛰어넘는 뭔가 그런 객기가 있었지 않았나. 저라면은 절대 그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날뛰었을 것 같진 않은데. 그리고 일단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과연, 그리고 목을 들고 다녔다고 하셨잖아요. 4시에 목을. 네, 저는 들고 다닐 것 같진 않은데. 들고 다니진 않고 자르긴 할 아, 거다. 자르기만. 일단 자르기만 어. 하고. 아, 이상하다. 근데 그게 다 사실이긴 하겠죠? 뭐 목을 자르고 뭐 그렇겠죠. 100명을 에이. 죽이고 막 미쳐가지고 그건 사실이겠죠. 생각보다 조선시대 때 되게 잔인한 뭐 형벌도 많고 그쵸 그쵸. 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무덤을 꺼내서 무덤에서 그걸 다시 죽이는 형벌도 있었을 예, 예, 정도였으니까. 그쵸 그쵸. 그게 제일 모욕적인 거라고 예, 해요. 예. 삼족을 멸하다라는 말 뭔지 아시죠? 네. 네. 삼대 삼대를 다- 아닌 그리고 옆으로 세 3대인가? 그건 이제 구족이고 아, 삼족은 원래는 이제 친가, 외가 그리고 우리 집인가까지를 이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제 실제로 조선시대에서 삼족을 멸하면은 네. 그렇게까지 한 적은 없었고 아버지, 나, 자식을 멸하는 정도로만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유배를 보낸다거나 어느 정도 뭐 친가의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조선시대 때는 사실 미개한 거죠. 그렇죠. 제가 본 사도세자 영화는 이제 네. 미치기 전에 제가 봤던 사도세자는 좀 멋있었어요. 그쵸, 왜냐면은 멋있죠. 그때 자기 그림을 막 그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진취적으로 하는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대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 위치에서.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으니까 부모의 바림도 엄청 컸겠죠. 예, 그러면서 일어난 갈등인데 저는 그때 그 사도세자의 어떤 진취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단화적인 근데 세상에는 그런 천재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요. 사도세자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왕이 있고 왕이 있고 네. 그런 세자가 있다면 저희가 좋은 인물로 평가를 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겠죠.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도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전 좀 재미없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요? 네. 어. 거의 졸면서 봤고 그 기억 남는 거는 그 사도세자가 어떤 종교 의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그랬나? 금일령가 뭐 이런 노래 부르면서 음. 나무아미타불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요. 만약에 제가 정조의 입장이라면 그 뒤주에 갇혀서 돌아가시는 사도세자를 보고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역사 속에서는 어쨌든 영조와 정조의 관계가 물론 뭐 어느 정도 껄끄러운 게 있었지만 그래도 큰 반란 없이 네. 지나갔는데 사실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네. 네. 완전 반대 정치도 했고 실제로. 네. 그거를 잘 따랐다는 게 네. 왕이 되려고 했던 걸까요? 그냥 그거보다는 그냥 정조가 뭐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 왕이 됐다기보다는 그냥 좀 더 나은 세상을 하기 만들기 위해서. 위해서 그냥 그 참고 왕이 된 거라고 그쵸. 보고 되게 훌륭한 인물이죠. 그 사도세자
딱 왕이 됐을 때 본인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복수심이나 이런 것보다 본인의 그런 왕권을 더 강화시키려고 했다는 말이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효장세자의 이제 그 네. 해서 세손 수업을 받아서 왕이 됐으면은 네. 그냥 가면 되는데 나는 이제 역적의 아들이다라는 거는 노론 세력에 대한 이제 선전포고라고 해요. 그래서 나는 사도세자의 길을 걷겠다. 나의 아버지의 길을 걷겠다라는 얘기여가지고 이제 완전 대결을 펼쳤다고 합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했나? 그렇다고 하던데. 과인은 네. 역적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역적은 이제 사도세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나는 뭐 지금 여기에 입적이 돼가지고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영화에서 그게 명대사잖아요. 예, 그 실제로 했던 말이고. 제가 그 대사를 보고 느낀 거는 그 노론의 입장 쪽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자기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하들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무척 어려웠겠죠.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노론소론이 이제 껴있으니까. 그쵸. 근데 진짜 제가 정조였다면은 네. 내 실제 아버지는 역적으로 몰려서 죽었고 그리고 내 아버지를 죽인 세력은 또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왕이 되고 뭐 좀 더 나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정조가 왜 미치지 않았는지 좀 저도 사도세자보다 아버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 그 스트레스 그래서 저는 그쵸. 정말 강인한 인물인 것 같고 그리고 해경궁 홍씨 쪽의 친가에서도 네네. 정조를 죽이려고 하고 아, 그랬더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정말 진짜 사면초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예. 진짜 똑똑한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다 예, 나 맞아요. 혼자서 이제 1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내 편은 없고 그 와중에 거기서 왕이 되고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예. 게 그 영린이란 영화에서도 그 구선복인가? 네네, 구선복한테 구선복. 말 타고 네. 가가지고 나의 칼이 나의 검이 되어 주겠는가라고 아. 하면서 약간 회유책처럼 그쵸, 자기 그쵸. 편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런 것도 정말 물론 훗날 자기가 진짜 복수를 하기 위해서일지언정 그렇게 참으면서 그렇게 자기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머리 자체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엄청 똑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구선복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구선복이 그 당시에 이제 군권의 우두머리에 네. 있었대요. 그랬다는 거 엄청나게 센 권력이었는데 정조랑은 완전 그 원수지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정조는 왕이니까 불러다가 언제든 죽일 수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제 노론 세력이 일어나고 걔를 죽인다고 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걔를 이용하고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네,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능지처참으로. 능지처참을 죽이긴 하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진짜 능지처참으로 죽인 거면 정조도 참 무서운 사람이네. 그 네. 구선복이 그 뒤주를 네네네 있던 맞아요. 거 맞죠? 예, 사도세자 옆에서 그 뒤죄 옆에서 음식도 먹고 시켰다고.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세자가 죽어가고 있는데 앞에서 그쵸. 먹는다는 것 자체도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그것까지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그렇습니까? 네. 저번 화 이어가지고 갑자기 훅 들어오시네요. 그러면은 뭐 개인적으로 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세요? 보통. 뭔가 사실 역사에 대한 중요성은 되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역사를 따로 공부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사실 공부했던 건데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죠. 맞아요. 저희 때는 근데 또 그거 한국사가 필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구나. 국사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래서 한국사 수업을 잘 안 들었었던 것 같아가지고 사실 이번에 준비하면서 내가 역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구나, 너무 무직하구나. 네,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약간 외워서 말하는 느낌이라기보다 이렇게 같이 뭔가 예, 맞아요, 토론도 맞아요. 하고 뭐 너는 틀렸니 나는 맞니 이런 것도 말을 하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워낙 그죠 어렵고 이제 저희들이 부족한 관계로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서 정조에 대해서 조금 알게 아, 됐고, 맞아요. 훨씬 좋았어요. 사도세자에 대해서 알게 됐고, 네. 사실 이런 게 서울살롱에 이제 맞아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솔직히 죽을 때까지 이 정조 임금님은 예,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책 정할 때 이제 현대에 지금 살아있는 현대에서도 계속 평가가 이루어지는 인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사람을 할 것인가를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정조로 됐는데 이게 저희한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이 됐었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조가 규장각과 탕평책을 통해서 서울이라는 이제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네. 인재 등용을 했는데 그 요새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신분제나 그쵸, 그런 그쵸. 게 암묵적으로 네, 암묵적으로 어떤 면에서 네. 그런 걸 느끼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조처럼 이렇게 그런 거를 이제 타파해 갈 수 있는 그거는 친맥 인맥 뭐 그런 것도. 아, 그렇. 네. 근데 요즘 많이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네, 네. 그런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학연이나 네, 그런 것들을 일단 제하고 보는 거잖아요. 사람 네. 자체를 뽑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이미 지금 사회에서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노력은 하고 있죠. 블라인드 채용을 많이 하진 않죠. 생각보다.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입장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네. 어쨌든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회사에서 결정할 일이긴 한데 저 아버지가 인사 쪽에 계셨을 때 말씀해 주신 게 블라인드 채용을 했대요, 실제로. 네. 뽑아놓고 보니까 좋더래요, 스펙이. 그런 건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음. 봐야 되는 거예요. 블라인드 채용 자체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경쟁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네. 맞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안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못 가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신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네, 교육을 받지 못해서 생계가 어려워서 네. 나는 지금 치킨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제 토익 공부를 하고 토플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냐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블라인드 채용이 근본적인 우리의 이런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거다라고 봐서는 완전 저는 빵.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곳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공부하는 거고 네. 탐구하는. 근데 회사라는 개념은 배우는 곳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는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회사는 회사를 위한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거랑 네. 비교하면 조금 더 맞겠죠. 뭐 대학교에서 그 신입생을 모집할 때 좀 더 뭐 여러 뭐 농어촌 것도 비슷한 거겠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통해서 좀 너무 뭐 이렇게 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열려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게, 그게 더 맞는 거죠. 회사라는 개념이랑 좀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뭔가를 같이 탐구하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좀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회사라는 거는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이제 효율을 내야 되는 네. 집단이잖아요. 그러면은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거는 정말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얘기고. 근데 다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도 한번 그런 기회를 주는 거, 나에게도 뭐 부족한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는 거, 이게 되게 평등의 그런 문제인데,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뭐 한다는 거는 저 왕권 진짜 왕이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때려 부시지 않는 이상 지금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요새 왜 이런 화두를 던졌냐면 그 고졸 공무원을 많이 뽑는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그랬더니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런 이제 그런 면접이나 이런 걸 할 때 학벌을 이제 좀 비중을 낮추고 블라인드 테스트에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은 나와 똑같은 기회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기회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 되게 많은 걸 보고 저는 되게 이기적이고
그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그럼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웃겨요. 공무원을 채용하겠다, 더 채용하겠다. 근데 뭔가 이런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네,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저는 뭐 고졸 공무원을 더 채용하겠다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네, 내가 그러면 나도 고등학교만 나오고 공무원 하지. 그렇죠. 제가 왜 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나오는 게 어려운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필수니까. 고등학교 그냥 다 나오잖아요, 저희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나도 노력한 게 있고 물론 대학에 대해서는 뭐 옛날 같은 한 30년 전, 40년 전에는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학자금 대출이라는 좋은 나라의 이런 뒷받침이 있는데 네, 뭐 저희 20대들은 그런 혜택을 다 받고 자란 세대에서 뭐 고졸에게 더 기회를 주겠다? 뭐 대학을 안 간 그런 분들에게 근데 대학을 안 간 분들이 모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안 간 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 자체가 조금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그렇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유토피아? 뭔가 정말 좋은 세상을 정조는 정말 꿈꿔왔고 열심히 했지만 뭐 지금 세상이 사실 더 좋긴 하겠죠. 정조가 그때 꿈꿨던 세상보다. 근데 앞으로 더 나아져야 되고 정조 같은 이런 리더가 우리나라에서는 네. 나오기 힘든 구조긴 한데 어쨌든 맞아요. 좀 그게 옛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배우고 한번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될 필요는 사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당장 내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면은 와, 어떤 정책을 한번 해보실 건가요? 대통령이 아니라 왕인 거죠. 네, 왕이요. 대통령이랑 좀 완전 절대 권력이 된다면. 전력. 저는 정책. 무역 쪽으로 해서 저도 약간 근현대사 쪽으로 안타까운 게 좀 네. 더 서양 문물이나 이런 무역이나 이런 문화적으로 좀 더 이렇게 빨리 받아들였으면은 그런 일제와의 그런 것들이 조금은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으면 그런 게 있죠.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갑자기 했어요. 그냥 아니 그래서 내일 뭐 하실 거냐고요? 내일? 네, 내일 왕이 되는 거예요. 내일? 네. 내일? 이제 앞으로 이제 네. 탕평책 펼치는 거죠. 그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시면. 근데 이게 그 상황이 지금 뭐 조선 시대 상황이든지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네. 대한민국에서요. 서양의 뭐 이제 발전한 술 문화, 클럽 문화를 네. 들이시거나 뭐. 아니 저는 잠깐만 네, 다른 알겠습니다. 분들 이거 말씀하실 동안 절대 권력인 거죠? 네네네. 저는 항상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철도를 뚫을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어디 대한민국부터 이렇게 저쪽 서양까지 쫙 뚫어버릴 거죠. 그 북한이 있는데요. 그것도 뭐 어떻게 해야겠죠.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거는 아무튼, 이제 네, 그죠 뭐.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언젠간 지금 네, 임금이 된다면. 저는 그 문득 생각나는 게 친일파 척산이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재산 다 몰수해가지고 네, 저도.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잠깐만 이렇게 되면 제가 너무 제 저도 처음에 그 생각했어요. 일본이랑 전쟁한다. 이거 사실 생각했었는데 일본 습격한다 이런 거 생각했었어요. 뭔가 그분들은 조금 이뻐할래야 이뻐할 수 없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저는 조금 네. 교육제도 쪽의 개편을 아예 한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진 자들을 빼앗지는 못하겠죠. 네. 그러면은 제가 탄핵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가진 자를 빼앗지는 못하지만 못 가진 자의 자식은 잘 살 수 있게. 지금은 뭐 저희는 많이 이루었다고 보긴 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있는 게 있어요. 스카이캐슬 그것도 드라마도 거기서 잘 맞아요. 보이잖아요. 걔네는 진짜 뭐 무슨 뭐야 그 코디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정말 월등한 교육을 받고 그게 월등해서 무조건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걸 봤는데 저는 아예 그런 걸 없애고 뭔가 이제 경쟁을 좀 같은 위치에서 할 수 있게 최소한 저는
지금 뭐 19살까지 그렇게 고등학생에서 똑같이 하잖아요. 근데 뭐 그 속에서도 뭐 누구는 뭐 좀 더 좋은 학원 다니고 쪽집게 학원 다니고 누구는 그냥 EBS 강의 듣고 뭐 EBS 강의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한 24살까지 조금 이 평등을 위해서 조금 아예 그냥 평준화를 시킬 생각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얘기하셔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저는 교육 쪽으로 하면 대학에 대한 수준들을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대학은 뭐 냅두더라도 하위권에 있는 대학들의 수준을 좀 많이 높여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는 교육회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험이 다 없어지고 있거든요. 중고, 아, 중, 정말요? 네. 아. 그게 근데 웃긴 게 그러니까 이게 교육을 평준화시킨다고 없었는데 그게 엄청 양극화를 시키고 있어요. 아, 오히려. 오히려. 왜냐하면 어차피 상위권이고 잘 사는 애들은 계속 시켜요. 근데 이게 중위권이고 중상위권 애들은 안 하니까. 안 시켜요, 부모님들이. 그러면 이게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입 때는 이게 터져요. 그게 그 문제들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대학교 서열이 뭐 그렇다고 뭐 평준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하위권 대학들은 아직도 하위권이고 네. 그리고 대학 입시에선 또 거기서는 이미 그 격차를 좁히기엔 이미 너무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고등학교의 그런 제도도 제도지만 대학교 자체도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서 저는 대학교 쪽을 좀 손볼 것 같아요. 대학교 쪽. 네. 근데 이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생각에 물고 이렇게 계속 네. 가는 건데 내가 취업에 좀 불경량이 있고 조금 누구에게는 특혜가 있다라는 네. 걸 했을 때 문제를 보니까 대학이 좀 서열화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대학을 문제를 하고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도 좀 문제가 있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문제가 발생한 걸 보면 유아기 때부터 그쵸, 교육이 문제가. 잘못된 게 있어. 그러면은 따지고 이제 보면 부- 부모가 부모, 문제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를 이제 딱 갈아엎자니 그건 현실적으로 좀 예. 되게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모든 과정에서 그 개편들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네.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아요, 뭔가 맞아요. 하나를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예.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는 우리 교육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다 광범위하게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아직 조금 능력 부족이라고 보고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선진국을 따라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부분적으로 따라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얼핏.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저거 조금 좋네. 여기서 조금 그래서 교육 얘기하면은 제가 근데 요즘 교육을 봤을 때 조금 좋은 거는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얼마 전에 그 레드벨벳의 예리라는 네. 연예인이 그 발언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 발언이 뭐냐면 양보하고 살면 안 돼. 뭐 이런 말이었어요. 그 발언은 어디서 했죠? 그 예능에서 막 했는데 아. 이제 웬디 그 동료한테 언니 그렇게 양보하고 살면 안 돼. 지고 살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혹자는 싸가지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약간 왜? 형우님 스타일 아닙니까? 네, 이게? 저 스타일인 네. 거예요. 그래서 저 완전 동의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가지고 맞는 얘긴데 왜 그래? 이러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어요. 논란이 됐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싸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늘 일반적인 논리예요. 되게 버릇없는 거고 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배려 없는 거다라는 얘기고 왜 그래? 그래도 돼라고 얘기하는 거는 요즘 교육이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일장 연설을 하면 우리는 수업을 듣고 노트 필기를 해서 시험을 보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되게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 때 이렇게 막 토론도 하고 디베이트하고 막 이제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고 막 이런 거를 되게 끌어내는 교육 시스템인 거예요. 자기 주도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도 네. 학생부도 뭐 교과 내신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종합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요즘 교육이 그게 이제 서양을 쫓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뭐 얘기하면은 그냥 이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선생님 그건 뭐 1+1은 2가 아니고 3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저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도 막 서술형이나 이런 토론 위주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사교육 쪽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뒷받침해주는 많은 교육들을 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좀 더 그 토론식 그런 수업이 훨씬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저도. 말 하고 사는 거는 내가 뭔가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뭔가 그냥 내가 침묵하면은 나만 침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집단 모두가 침묵하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만약에 노동자 계급일 때 뭔가 이런 자본가한테 내가 소리를 내는데 나만 소리 내면은 안 되잖아요. 다 같이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해왔잖아요. 최근에는. 네. 그래서 그런 시민의식을 갖는 거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 길 가다가 누가 이제 어깨를 팍 찼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교육하면 할 말이 많아가지고 그렇네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는 항상 그 제주 삼수 이런 거에 밀접한 그런 거니까 네. 그런 교육이 많이 와닿죠. 입시 예. 치열한 입시를 하셨죠? 저는 좀 많이 그죠. 수능을 저희도 치열한. 굉장히 치열하게 저도 했어가지고. 이게 그 상위권도 치열하지만 그 밑에 그 올챙이들의 싸움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죠. 예. 이게 상위권도 상위권인데 이게 애매한 3, 4등급, 그죠. 뭐 4, 5등급. 아니 4, 5등급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한 뭐 3등급, 2등급 이쪽이 더 애매하고 막상 갑자기 입시 때가 확 지나가고 그리고 진짜 솔직히 말하면 1등급부터 3등급, 뭐 4등급은 좀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맞아요. 그냥 내가 언젠가는 이게 될 수 있고 언젠가 이게 근데 과연 그게 나의 이런 역량을 과연 제대로 반영한 시험 결과라고 그쵸. 봤을 때는 아니죠. 동의하지 않는 네. 분들이 더 많죠. 음. 그냥 저희는 진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교육을 하는 거이다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이제 정조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빠졌는데 뭐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